자, 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그래도 답변, 중요한 얘기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준호님, 보존 녹지적 공인용 산지 관련 문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집은 제주시 오라이동 878-1번지입니다. 국계법에서는 보존 녹지, 그러면서 타법에서 공인용 산지, 보존 산지입니다. 타법의 공인용 산지면 공인용 산지에 관련된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존 녹지에서는 산지관리법이 아니라 국계법에 건축 가능한 건물 건축을 가능하다는데, 보존 녹지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가요? 수고하십시오. 예. 질문 잘 들으셨습니다. 질문 잘 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 중에 가장 센 건 산지 전용의 허가 제한 지역이고, 두 번째로 센 거는 공인용 산지예요. 공인용 산지는 그 산에 나무 등이 자라는데 그게 그 산 주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익적으로 도움된다는 얘기죠. 바람의 피해를 막고 낙석의 피해를 막고 물이 맑아지고 홍수가 없어지고 이런 게 공인용 산지가 됩니다. 그럼 이런 공인용 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그래도 행위 제한을 좀 제법 세게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인용 산지에서 다음의 산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공인용 산지로 산지관리법상에 대한 얘기를 아무것도 못 했는데 아주 독특한 법에서 그 법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면 산지관리법이 밀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치안을 경찰이 유지하는데 계엄령이 딱 떨어지면 어때요? 전시 상태가 되면 모든 치안은 군인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인용 산지지만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개발제한법이 한다는 얘기고, 강력한 행위자, 상수원 보호구역이었다면 수도법이 한다는 얘기고, 몇 가지 법들은 강력한 제한으로 자기 목적에 맞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산지관리법인 공인용 산지가 밀리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국계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녹지 지역에서는 공인용 산지는 그 행위자를 국계법 쪽에 맡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령을 딱 보면 보존 녹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 녹지 행위자는 국계법에 맡긴다. 산지관리법이 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산지관리법은 일단 빠지고 국계법에 따라서 집을 질 수 있다는 얘기죠. 공인용 산지는 농업인주택 제한 조건에서 못 짓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 주택도 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존 녹지를 만난다면 오히려 공인용 산지는 좋은 거예요. 주의하세요. 자연 녹지와 공인용 산지가 만나면 이건 공인용 산지 행위제한이 가지만, 보존 녹지와 공인용 산지가 만나면 공인용 산지는 없어지고 보존 녹지로 되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옛날에 강화도에서 보존 녹지인데 공인용 산지였거든요. 이 땅이 도로에 접한 땅이 경매나왔는데 이거는 공인용 산지라 남들이 안 받을 때 저희 쪽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득을 냈었거든요. 재밌는 건 그렇다면 무조건 투자자 그건 아니에요. 그 땅이 산지 전용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만약에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보존 녹지의 공인용 산지라면 산지 전용 허가 기준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공인용 산지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 번지수가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공인용 산지의 보존 녹지라면 공인용 산지는 없어지고 보존 녹지 행위자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만 이 땅이 도로 조건이나 산지 전용의 허가 기준 등에 맞나? 이거는 별도로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물에 대한 조건들, 낙석 피해 방지 조건, 인목에 대한 축적에 대한 조건들, 경관이나 생태계 조건 이런 조건들이 다 맞나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안 맞다면 개발이 안 되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제주도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도 맞아야 됩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되는데 특히 상하 수도 등에 대한 조건은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존 녹지 공인용 산지와 관련된 질문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